번의 진로 상담을 오면 이제 뭐 한 번의 상담으로 뭔가 딱 나와주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너는 이게 점쟁이처럼 이렇게 딱 넌 이거야 이렇게 말해주기를 아이들이나 어머님이나 되게 바래요. 아니면 진로 검사 몇 가지를 이제 하는데 검사를 하고 나서 검사지 쫙 펼쳐놓고 이런 것 중에 이거 중에 선택하시면 맞아요.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보통 맞아요.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너무 편안하죠. 아. 근데 그거는 결국엔 다시 외부에서부터 온 동기가 되지 내 안에서부터 올라온 동기가 되지 못하잖아요. 아이들에게 강력하게 공부하게 하고 강력하게 내 미래를 설계해 가도록 하는 힘은 내면에서부터 올라온 내재적 동기거든요. 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진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보통 진로 얘기보다는 진학 얘기를 좀 많이 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학교 가고 막 시험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사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이 더 많고 우리 애들이 대학을 간다고 해서 과연 이걸 해결이 될 거냐 이런 고민을 해보면은 종국에는 이제 진로라고 하는 어쩌면 좀 더 어렵지만 중요한 주제를 좀 다뤄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좀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중앙예담학교에서 진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윤정은 선생님입니다. 저는 인생디자인연구소 소장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엄청 긴장하셨어요. 나 너무 말이 안 평소에 그냥 돌아. 하던 대로 하셔야 돼. 저희 그냥 편하게 가는 걸로 할 테니까. 자, 선생님, 저희가 진로 얘기를 할 텐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잖아요. 네네. 딱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일단 드셨나요? 유튜브를 찍는. 떨렸어요. 네. 아니, 그렇게 많은 아이들 상담하지만, 또 이렇게 여기서 많은, 어떤 대상인지 모르는 친구들을 놓고, 또 부모님들을 놓고 얘기한다는 게, 좀 떨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떠실 것 같은 분이신데, 네, 오늘 유튜브 그쵸. 찍는다니까 긴장하셔서. 네.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제가 그래서 오늘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싶은데, 네.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제가 AI한테 좀 물어봤어요. 우리가 진로 전문가를 모시고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진로에 대한 어떤 상담들 또 이제 그런 고민들에 대한 컨텐츠를 찍으려고 하는데 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AI가 질문을 이제 쫙 정리를 해줬거든요.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요즘 중학생들이 뭐 꿈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렇게 AI가 물어봐 달래요. 네. 질문이 있더라고요. 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한테 어떤 얘기로 좀 상담을 하시나요? 네. 꿈이 없다는 친구들이 예전엔 진짜 많았어요. 선생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꿈이 없다는 말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진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랑 사실 같이 가는 얘기죠. 말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이들이 보통 어디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꿈이 없어요라는 걸 해답을 못 찾냐면 이제 밖에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많은 직업들 중에 나는 다 좋은 것 같은데 뭘 해야 되지? 아니면 다 나랑 별론데 뭐 해야 되지? 이렇게 직업에서부터 찾아오기 때문에 자기 꿈을 못 찾을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사실 이제 꿈을 찾는 방법 중에 가장 첫 단계는 나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나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내가 누구고 내가 뭘 잘하고 난 어떤 사람인지 고민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면 천천히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제 친구는 뭐 하지? 엄마가 뭐 하라 그랬지? 막 여기서만 도니까 이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나에서부터 찾아가는 걸 놓칠 때 이렇게 막 약간 뺑뺑뺑뺑 돌게 되죠. 그러다가 모르겠다. 이런 또 결론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나를 좀 발견한다, 알아간다 네. 이런 거를 어떻게 좀 대화를 좀 이끌어 가세요? 네. 일단 이제 사실 이 진로 찾기는 약간 이렇게 집중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뭐 이렇게 한 번의 상담으로 진로 찾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뭐 적어도 한 10에서 12회기 정도의 상담이 필요하고. 엄청 시간이 많이 네, 필요하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성인들한테 대표님 누구십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약간 점점점이 생기잖아요. 네, 너를 표현해봐 한마디 말하면 애들도 자기소개서 쓸 때 이렇게 점점점 준비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를 찾아가는 단계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워밍이 필요하죠.
또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른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진로 상담 받기 좀 힘들겠는데요?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 진로 상담을 오면 이제 뭐 한 번의 상담으로 뭔가 딱 나와주고 막 이래야 되는 너는 거예요. 이게 점쟁이처럼 이렇게 딱, 넌 이거야. 이렇게 말해주기를 아이들이나 어머님이나 되게 바래요. 아니면 진로 검사 몇 가지를 이제 하는데 검사를 하고 나서 검사지 쫙 펼쳐놓고 이런 것 중에 이거 중에 선택하시면 맞아요.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보통 맞아요. 약간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너무 편안하죠. 아. 근데 그거는 결국엔 다시 외부에서부터 온 동기가 되지 내 안에서부터 올라온 동기가 되지 못하잖아요. 아이들에게 강력하게 공부하게 하고 강력하게 내 미래를 설계해 가도록 하는 힘은 내면에서부터 올라온 내재적 동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끌어내지? 그 시간이 일단 많이 걸린다라는 네, 거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그 시간이 걸리는 것들의 어떤 단계를 좀 해보면 네. 그래도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가정에서 아이들이랑 첫 걸음 네. 정도는 혼자 아. 떼보고 싶은 네, 어떤 네, 경우가 네, 있으면 네, 네. 그 어떤 질문들로 시작해가는 게 좋을까요? 그래요. 일단 가장 기초적인 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네, 그래서 일단 시작은 이 아이가 내가 부모님 보통 이제 얘는 이게 관심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이 아이가 뭘 어렸을 때부터 관심 있어 했지? 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좋아했던 건 뭐지? 행복해할 때는 어떨 때지?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 이렇게 네. 좀 과거의 히스토리들. 그렇죠. 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색깔을 보이거든요. 예, 자기의 흥미를 보여요. 그걸 저희는 흥미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이제 이렇게 막 하지 말라는데 계속 요리를 하는 애가 있고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앉아서 뭘 막 만지는 애가 있고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뭔가 꾸미는 걸 좋아하는 애가 있고 예, 어떤 그 기호가 있거든요. 그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첫걸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 보통 이제 내가 원했던 직업, 이제 내가 요즘에 좋다고 생각하는 직업, 아니면 내가 안 해봤던 직업, 요즘에 저런 거 했으면 좋겠다는 직업,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약간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을 시키시면 이제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게 맞을 거야, 그게 맞을 거야, 그게 맞을 거야 하면서 잘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아이들이 와요. 뭐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꿈이었어요. 그래, 그렇구나. 근데 왜? 어떤 계기로?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다 계속 질문을 던지고 코칭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 그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주변의 이야기들을 받아들이는. 네, 맞아요. 주변에 어떤 분이 그런 직업을 가졌다거나, 뭐 이렇게 부모님이 계속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끌었다거나, 뭐 그런 것들로 통해서 왔지, 내 안에서 올라온 거는 별로 없었던. 그래서 그때가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자아를 가지고 자기 진로를 한번 탐색해 볼 때거든요. 그때부터 다시 자기를 발견하면서 가면 아이가 똑같이 의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의사가 나올 때는 이제 내재적 동기가 있는 자기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모습이나 살아가는 태도가 완전 달라져요. 옛날에는 뭔지 모르지만 그게 돼야 돼 하면서 근데 공부는 힘들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내 거가 돼서 다시 의사라는 말을 뱉었을 때는 그래 어떻게 하면 좋지?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적극성과 주도성이 생기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그러니까 적극성과 주도성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들 그걸 너무 바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학부모님들이 맞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애는 꿈이 없어요라는 얘기가 네. 되게 약간 무기력하거나 네.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없으니 다 주변 사람들만 걱정하고 막 제안을 하고 근데 지금 맞아요. 얘기하신 대로는 내적 동기를 갖고 있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네, 어떤 네. 답에 지금 왔는데 네. 요즘 학생들 이제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네. 만나보면 사실 아까 뭐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내적 동기도 좀 없고 또 이제 뭘 해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네. 또 하나같이 주변에서 뭐 의대를 가라든지 네. 막 이런 똑같은 얘기를 들으니까 네. 애들이 좀 되게 식상해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요즘 친구들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요즘 중학생들 진로 상담 같은 거 할 때 가장 많이 들으시는 이야기들 아니면 요즘에 네. 약간 트렌드 뭐 이런 거 좀 있나요? 네네. 네. 요즘 애들이 좀 진짜 좀 달라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상담할 때 이제 이렇게 달라지구나를 계속 많이 느끼는데 이제 옛날 아이들이 비교해보면 옛날 아이들은 뭐 이렇게 선생님 뭐 하고 싶은데 성적이 안 돼요. 아니 선생님 정말 하고 싶은 거 꼭 찾고 싶어요. 어떤 이런 동기들은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진로를 왜 꼭 정해야 되죠?
왜 정해야 되는지? 직업을 꼭 가져야 되나요? 오. 이런 질문들을 할 때, 막 이러면서 저도 이제 음. 놀라움이 느껴지는데, 그리고 이제, 선생님, 그냥 저는 돈만 벌면 되는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돈만 있으면 되고, 편하게 살고 싶어요. 뭐 이런 니즈들. 네, 그런 어떤 그 얘기 필요. 많이 한다. 그 얘기 네, 많이 그렇게 좀 아이들의 세대가 달라지고 있음을 음. 느낄 수 있어요. 예. 중학생이 근데 사실은 또 진로시기이기도 하지만은 네. 곧이어서 이제 또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네, 시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진로를 막 어렸을 때 많이 고민을 했지만 이제 막 고등학교 가려고 하면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되면은 야 이제 그 고민은 그만하고 이제 공부해야지 진학 고민해야지 막 이런 갈등도 있고 선택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진로 상담이랑 진학의 관계 어떻게 둘을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순간부터 학습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어쨌든 저희 나라에서는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또 원하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진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중학교 때 다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는 뭐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우선 진로가 그렇게 적정한 시기에 끝내지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사실 진로가 딱 정했다고 해서 안 바뀐다는 보장은 없지만, 한 번 정리가 자기 안에 되면 그 다음에는 바뀌더라도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그거를 수정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진로 자기 이해부터 내가 뭘 할지 모르겠어요, 무기력해요, 이런 게 한 번도 정리가 안 된, 중학교 때 안 된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서부터 이제 막 헤매요. 진로를. 진학을 준비해야 될 그 시기에 이제 공부 시간을 늘려서 성적을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학과와 대학에 맞게 공부를 막 해야 될 시간에 계속 방황을 하거나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중학교 때 끝내야 되는데, 그게 늦어진 아이는 고1 때라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걸 보류했다가 이제 대학교 가서 어떻게든 대학을 잘 가서, 그거가 많이 우리가 이제 추천하잖아요. 일단 잘 모르니까 대학 일단 가보고 가서 좀 아니면 다시 생각해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이들과 이제 애들의 생각과 저희의 생각이 좀 다른 게 뭐냐면, 방향이, 부모님들은 네가 아직 진로를 못 정하겠으면 뭐 때가 있겠지. 그러니까 일단 공부를 해놓자. 맞아요. 국영수사관을 일단 해놓자. 그러면 네가 때가 돼서 선택했을 때 좋은 데를 갈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들은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왜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데, 일단 그 어려운 공부부터 다 해놓으라니, 난 그게 너무 힘들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진로를 좀 빨리 해버리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부터는 딱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로드맵이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되게 중학생이 참 여러모로 결정적으로 중요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고등학교 때도 이제 그게 정리가 안 돼서 공부를 못 하겠다는 아이들은 이제 상담으로 오세요. 네. 저는 사실 대학원에 입학하신 분까지 상담을 해봤어요. 대학원에 가신 분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세요? 네, 성인이셨는데, 남자 성인이셨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서 세부 전공을 이미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쵸? 근데 세부 전공을 전공하시면서도 자기가 정말 진로에 대해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이제 실력도 되고 공부도 되고 하니까 그냥 평탄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내가 인생에 걸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난 그게 너무 찾고 싶다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진로 멘토링을 하셨는데, 그분이 진로를 찾아서 너무 행복하게 자기의 갈 길을. 가셨어요? 그분은 교육 쪽에, 자기가 교육 쪽이 맞다는 것을 발견하셔서, 그 전까지는 막 생명공학 이쪽에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교육 쪽, 누군가를 가르치고 사람과 함께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를 알게 되셔서 그 다음부터 너무 감사하다고 가셨죠. 그러니까는 이 진로라는 건 인생에 걸쳐서 언제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한 번은 관문처럼 거쳐야 되는 고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갑자기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성인들도 지금 그런 고민 많이 한다 하셨는데, 사실은 대학생들도 성인이긴 하지만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준비도 안 돼 있고 고민도 되게 많은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요즘 보면, 길게 보면은 회사에 가서도 퇴사를 하는 되게 젊은 20, 30대 많이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요즘 이제 이런 어떤 사회 변화 분위기 같은 거 보실 때, 이렇게 진로 탐색에 대한 전문가로서 이제 보실 때 약간 요즘의 어떤 변화들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요즘에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사실 이제 꿈이자 또 비전 중에 하나가 중년기 진로 탐색? 그거를 저는 이제 하고 싶은 게 비전으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저는 이제 인간 발달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전생의 발달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각 시기마다 행복하게 살기에 필요한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학습과 진로가 해결이 되면 사실 아이들은 웬만하면 행복해해요. 왜냐하면 가장 고민이 성적, 그다음에 진로거든요. 그쵸. 그게 해결되면 어느 정도 행복해해요. 그런 것처럼 또 중년기에도 중년기에 행복해야 될 어떤 조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한번 고민하는 게 내 정체성이거든요. 요즘에 좀 달라지는 건 좀 더 행복하게잖아요. 좀 더 삶의 질을 높여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좀 내가 원하는 삶, 나를 아는 삶 이런 맞아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이나 또 대학원생이나 아니면 중년이 돼서 성인이 돼서도 이제 내가 지금 이게 맞나? 이런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왔는데 지금 앞으로 내가 그리고 더 오래 살잖아요 저희가 100세 시대 너무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중년인데도 너무 길어. 근데 앞으로 계속 이걸 하고 사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다시 그때라도 늦지 않았거든요. 진짜 만약에 50이다 그럼 50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삶을 살면서 내가 정말 행복한 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그 장점을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될 텐데 그게 꼭 일이 아니고 봉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헌신일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찾고자 하는 어떤 마음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네요. 사실 그만큼 이제 정말 요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의외로 잘 먹고 잘 쓰고 막 이런 어떤 좀 물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지만 정말 자기 내면에서 자기가 뭐에 관심이 있고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어쩌면 좀 인색한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는 계기일 것 같고 그러면 조금 이제 이런 생각이 엉뚱하게 좀 드는데 그 중고등학생들 중에 너무 하고 싶은 게 많거나 관심사가 많아서 고민인 친구들은 어떻게 상담하세요? 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럼요. 그런 친구들 만나면 근데 저는 되게 행복해요. 왜냐하면 되게 건강한 아이예요.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부모님들은 얘는 맨날 바뀌어요. 뭐 어제까지만 해도 이거였는데 또 오늘 이거래요. 막 이러면서 되게 답답해하세요. 빨리 포인트를 딱 집었으면 좋겠는 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부모님들은 항상 짧게만 좀 빨리빨리 쓰면 빨리 이거 딱 하고 그냥 쭉 갔으면 좋겠어 하는 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실 텐데 사실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다고 하는 아이는 세상에 관심이 많고 또 그만큼 자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저 만나면 되게 행복하고요. 네, 충분히 찾아갈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의 약간 이제 단점은 단점이라고 하기도 좀 사실 어려운데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좀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 아이들일수록 다재다능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도 해도 괜찮았고 저거라도 좀 성취가 됐고 저거라도 좀 성취가 됐기 때문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거든요. 잘하는 게 많아서 그런 거구나. 다 조금씩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에 또 계속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이 조금 하나 포인트를 딱 정하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다 탐색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로 정하는 게 조금 그들한테는 너무 어렵고 선생님 그런 친구들이 이래요. 선생님 왜 꼭 하나만 정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제가 그때 말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진로를 설계할 때 꼭 하나만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요즘 시대에 100세까지 한 가지만 하고 저희가 살 수 없잖아요. 너무 지루하고 사실 충분히 몇 가지를 더 내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꼭 왜 한 개만 정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적어도 2-3가지 정도를 두고 생각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껴요. 네, 아이들도 계속 그 강박관념이 있어요. 뭔가 하나 정하면 다른 걸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 이것도 하고 그럼 이거랑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랑 3개를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전략적인 부분을 스스로 생각해 볼게 많이 지도를 하죠. 그러면은 그 상담을 하는 내용이 꼭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단순히 뭐 대학에 가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계속 진로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면
사실 그 내용의 범위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그걸 좀 선생님 하시는 약간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아, 좀 하나를 좀 네. 약간 꿀팁을 하나? 네. 그거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노하우구나. 노하우구나. 네, 아니. 네. 방향만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자, 그러니까 이 포인트 진로는 제가 아이들한테 꼭 시간이 만약에 5분밖에 없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꼭 하나 설명해 주는 짧게 얘한테 뭔가 인사이트를 줘야 될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진로는 포인트가 아니라 바운더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로는 내가 이쯤에 있을 것 같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 아닌 것 해보고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아닌 것들을 제껴가다 보면 어떤 포인트가 나에게 들어오는 거지. 그거를 지금부터 딱 포인트를 찍어서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해서 쭉 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항상 포인트를 찍고 쭉 달려가기 원하시지만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몇 가지,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운동선수를 할 아이가 여기 와서 뭐 공학연구원을 하고 이런 거는 분명히 바운더리가 생겨요. 중고등학교쯤 가면 여기 있을 애가 여기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바운더리는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정도 바운더리에서 거기서 이제 정말 파생 직업군들 중에서 어떤 걸 할지 구체적인 것들은 제껴가는 거지 하나를 찍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정말 마음에 흡족한 그런 직업군을 찾고 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에 만족할 수 있는 융합적인 어떤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 진로를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좀 애들이 결국 대학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는 것 같아 애들이. 근데 네. 이제 진짜 만나보면은 네. 대학이 아닌 형태의 진로를 사실은 좀 목표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도 맞아요. 이제 항상 뭐 진학 관련된 얘기만 하다가 네. 어떤 친구 만나면은 이 친구는 꼭 대학을 가야 되나 안 돼. 저도 이제 스스로 고민이 될 때가 네, 있는데 맞아요. 대학 진학이 목표가 아닌 친구들은 진로 지도를 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은 아이들 중에 이제 분류가 돼요. 분류가 되는데 이제 보통 대학을 안 가고 싶어요 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이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있다. 예, 그게 이제 예체능 계열이거나 예능 계열인데 그것이 이제 너무 하고 싶고 그쪽으로 어느 정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가 탐색을 해갔고 그래서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직업 세계로 뛰어들고 싶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왜 가야 되나. 자기는 바로 직업으로 갈 수 있는데. 예, 당장 취업하고 싶은데 이런 아이들이 있고, 이제 아니면 이제 뭐 경찰 공무원이나 이제 공무원 시험으로 그냥 공무원 시험. 바로 가고 싶은 아이들. 내가 대학이 아니라 그냥 공무원 시험 봐서 그냥 공무원으로 그쵸, 가고 그거 싶다. 사실 대학 꼭 예. 나와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친구들. 그래서 그걸 좀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전혀 진로 탐색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왜 가요?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대학을 가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잘살수 아이라고 있는. 생각해요. 그런 아이들이 실제 많진 않지만 정말 많진 진로 탐색을 진중하게 해본 아이들 중에 정말 많지 않아요. 진로 탐색을 하다 보면 자기애가 되면서 대학에 가서 좀 더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굉장히 겸손한 마음이 든 아이들이 많아지거든요. 네, 진로 탐색 하다 보면 내가 아는 걸로는 절대 직업 세계 나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게 돼요. 현실감이 네, 오는구나.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정말 자기가 이미 그런 아까 말씀드린 예체능이나 예능 쪽 실력을 키웠고 이미 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있고 열심히 그 길로 열정을 다해 가고 있는 충실한 아이들은 바로 직업 세계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많죠. 그런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정말 대학 안 가도 되게 잘 살아가요. 세 번째 아이들 말씀드리면 이제 진로 탐색을 너무 안 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리고 난 공부도 못해 심지어 공부를 잘해야 진로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약간 잘못된 고리들. 공부를 못해도 진로 설정을 할 수 할 수 있거든요. 있는데. 근데 그 공부도 못하고 뭐 난 가망도 없으니 그냥 나는 그냥 직업세에 뛰어들겠다 막연하게 돈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정말 진로 탐색이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일수록 오히려 자기 성찰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서 그러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진로 탐색을 꾸준히 제대로 해주셔서 하다 보면 결국 선생님 저는 시간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좀 더 갖고 공부도 더 해서 대학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대학 아니어도 되니 난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네. 뭐 학생들이 조금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들도 많이 주셨는데 네. 이번 선생님 또 캠프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해서 네, 그 내용도 좀 맞습니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진로 캠프를 이제 여태까지 진로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을 위해서 방학 때 진로 캠프를 해요. 그래서 방학 2박 3일 동안 캠프를 진행을 해서 전국에서 오실 수 있습니다. 네, 전국에서 오실 수 있고 숙박으로 진행되고. 아, 숙박이요? 자면서 하는 거예요? 네, 자면서 와서 엄청 아이들이 하고 나면 엄청 즐거워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엄청 성취감과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진로 로드맵, 인생에 대한 진로 로드맵까지 다 써보는 어떤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길게? 되거든요. 네, 길게. 나중까지? 네, 대학 들어갈 때부터 해서 나의 인생 60대, 뭐 70대까지 쫙 써보는 거라서 그렇게 뭔가 집중해서 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저희도 갖기 어렵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런 시간을 주면 엄청 행복해해요. 그거를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그렇게 월화수 진행이 됩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면 선생님 뵐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제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여러분을 맞이할 겁니다. 아, 네.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우리 애들이 좀 만나보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가장 좀 가볍고 또 네. 좀 빠르게 네. 결정해 보실 수 있는 기회일 것 같고요. 네.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시거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좀 해주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요? 네. 제가 이제 진로 상담사가 되고 이런 진로 쪽을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꿈을 못 찾다가 좀 뒤늦게 꿈을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찾게 됐을 때 그 희열을 느꼈는데 그게 너무 행복해요. 내가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그 순간이 엄청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행복을 느끼고 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그 행복을 미리 꿈꾸고 그 행복감을 주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꼭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희열을 맛보며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진로 찾기를 합시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진로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나눠봤고요. 또 그래서 정말 이제 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얘기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은 저희 자신에 대한 얘기인 것 같기도 맞아요. 해요. 또 이제 맞아요. 뭐 아이들 키울 뿐만 아니라 네. 부모님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100세 시대 살아가면서 네, 맞아요. 진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어서 꼭 네. 진학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좀 확장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네. 또 계속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긴 시간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